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을 후원하고 참여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지명 경선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이 엊그제 광중과 어디에서 토론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좀 격이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혁명당 4명의 후보가 격조 있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중에 하나인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경선의 마지막 날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혁명당 12개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다. 국민의힘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자기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양반들 얘기를 안 함으로써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을 합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난 70년간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층 뛰어넘고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아웃헤벤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비결이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 저는 1999년 11월 6일부터 13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칭 말해서 분단 이후에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그들 말대로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의 세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에 허덕이는, 그야말로 기아에 허덕이는 2,400만 동포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뭘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이 나타나서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정말 이 양반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돈을 가지고 원자탄민들하고 아우성을 치고 인민들에게 갈 쌀, 먹거리를 제한하는 저 북한의 독재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별했습니다. 올해 한 3, 40년 관계를 결별했습니다. 그 후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봐서 제가 그때 결별했던 것이 차라리 훨씬 나았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를 다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제가 적당한 기회에 발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담보하는 선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그리고 지난 7.4 공동성명부터 역대 남한과 북한 당국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협약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전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소위 크레디스가 없습니다. 유엔 본부에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국가적인 신용을 지키지 않는 나라, 가장 크레딧이 없는 나라가 노스코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이 무슨 그런 공화국만 또 못합니다. 이런 사기를 전형적으로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한 담보가 없이는
무슨 뭐 평화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무엇이니 그러고 얘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세 번째 공약은 이들을 부하내동하고 이들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남한사를 흔들려고 하는 이 나라의 주사파 세력, 그리고 그 주사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을 탄핵해서 이 나라 역사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게 우리의 세 번째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번째 공약은 한미 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을 능가하는 신앙 동맹으로 만든다. 우선 우리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전술핵, 전략핵을 강화해서 북한하고 당당한 무장 체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북한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에 경제 성장이 4.3% 이상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아우성 쪽에서도 이 근면한 국민, 창의적인 국민, 아이디어를 막 넘치는 국민 덕분으로 이 나라 경제는 발전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거나 코로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의 저는 억압 정치가 없었더라면 아마 내년에 6%, 7%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원전 회복, 4차 산업, 청전 스타트업을 통해서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원전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프랑스의 마크롱이 원전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1.4조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게 프랑스는 10년 만에 원전을 유턴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유턴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무슨 원전을 때려치워가고 해상 풍력이 있는 운운하고 이거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원전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전에 그 찌꺼기 나오는 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제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이에요. 이 나라의 원자력 공학자, 원자력 기술자에게 제안합니다. 원전을 회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원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거기에 R&D를 통해서 돈을 열심히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전국의 대학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병들이요, 불만은 많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앉아서 그냥 내무반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또 끄떡하면 뭐 불만하면 핸드폰 쳐갖고 엄마 아빠 나 이런 인간이어야 대접을 받았어요 무슨 불만을 보내고 해갖고 군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봐야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이들이 군대를 이용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그 보험금, 페이도 주고 그리고 대학 교육도 시키는, 그래서 군대를 창의적인 교육기관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의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는 상속죄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종환 박사의 제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 법석인데 아파트를 10만 개가 쏟아지도록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주택 양도세를 10 내지 20% 세금을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약 228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약 50만 개는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정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한시적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틀리면 나중에 거둬 들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것을 확실히 기정사실로 해서 양도세를 내림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세계 교민청,
세계 기독청, 광화문의 이승만 연구소 등을 설립해서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것이 있는데 우리 11번째 공약 중에 전국주택 유비쿼터스 회화와 101 해변 관광도로를 만든다. 대한민국 전체의 해변을 전부 도로로 이렇게 만듭니다. 포장하는 도로를 만들면 길이 다 가게 아주 사통팔단을 만들면 곳곳에서 식당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원도 속초로 싹 들어가서 내려가면 쭉 해안을 터가지고 여기 인천까지 쫙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도 올라가고 관광도 되고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임했는데 유감스럽게 현재로 보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선거를 자기의 장기 집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저께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하는 방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혐의 없다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모든 도화신문을 보세요. 전부 문재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손에 이재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는 확실하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11월 10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만약에 거기서 윤아무개 의원이 전 총장이 후보로 당선된다고 한다면 윤아무개 그 당선자를 휘어잡을 문제도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주 광범하게 유포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종의 장기 집권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 동부연합의 지지로 경기지사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한총련 골수입니다. 한총련이라는 건 이 나라 주사파 중에서 가장 꼴통,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얘 전대협은 쌍놈이에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각종 이권단체를 딱 장악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세력 끌어가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 10,000분의 1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예를 들면 대장동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끝입니다. 끝. 이것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당과 만약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한다면 그 즉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의 석방과 사면은 불가결한, 그리고 필요 불가결한,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알아가지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잡아넣었으니까 풀어주세요. 오늘 당장 풀어서 그래도 최소한도 인간적인 도리를 문재인 씨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오늘 하나 써왔습니다. 화천대유를 가지고 하는 세간에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어디에 다녀요? 충청도식으로 이렇게. 화천대유. 그런 대학도 있남요? 그러니까. 입학금이 500만 원만 주면 졸업할 때 500억을 주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데 그거 끝나면 깜빵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법관에게 50억만 주면 그냥 풀려 나오는데요. 그렇게 참 기가 차네요. 하게 요새 충청도에서 돌아다니는 유머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마저도
경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풍지박살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대비해서 성경에 나눈 노아의 방주 같은 것으로 정광 목사께서 국민혁명당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풍지박산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동지까지도 우리 국민의힘 방주로, 국민의혁명당의 방주로 모아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비바람이 불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광화문에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국민혁명당이라는 방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자유와 법치와 복지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마음껏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계층이 딱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계층을 올라갈 수 있어. 저 시골의 촌놈도 국회의원도 하고 판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나오신 고영일 변호사가 전쟁을 벌여가고 막 때려잡는다고 막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좀 세기는 하지만 하여간 그 강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법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노총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정권을 전복하려고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100만의 민주노총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200만의 국민혁명당으로 그것을 진압하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는 한 이 시대를 끌어간다고 감히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전부 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복지에 해당되는데 흔히 지금 MZ세대가 요새 보니까 엊그제 보도에 보면 지금 가난하는 MB 20% 그리고 부자 상위 20%의 격차가 35배가 나왔어요. 35배 제가 가지고 있지만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소득이 35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원이면 여기는 3,500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MZ세대의 좌절감과 불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안겠습니다. 안아가지고 이 나라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의 경세자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민은 불한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닥다리 한자 같습니다만 제가 풀면 백성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 그러니까 전부 가난할 때는 다 가난하면 괜찮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아, 한 사람은 막 떨어지는 거야.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균등한 사회, 균등한 복지, 이건 평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등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균등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사회, 자유민주사회입니다. 이 나라를,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을 창설하신 정광훈 목사의 정신적인 지도와 우리 300만의, 현재까지 300만의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힘차게 이 나라를 끌어가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뜻과 세계 많은 자유우방의 축복과 지원 속에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현장 유승수 변호사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네, 여기 지금 네 분의 후보자님이 모두 나와 계십니다. 네 분의 후보자님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여기 두 손을 맞잡으시고, 예, 두 손 다 서로 잡으시고, 국민혁명당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혁명당 만세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국민혁명당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자, 여기 계신 분들, 예, 국민혁명당 네 분의 자랑스러운 후보님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큰 소리로 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큰 소리로 건강히 예, 네 분 중에 뭐 누구를 뽑아도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네네. 지금, 네, 이 자리에서, 이제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멀리까지 와주신 당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3번 구본철 후보님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김경재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재 후보님. 네, 예, 소감 말씀,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통한 소감과 당에서의 향후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재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슬슬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 지금 아직 걸려 있는데, 마침입니다. 위드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업도 좀 활발하게 되고, 자영업자들 먹거리도 좀 생길 거에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좋은 시대를 들어오는데, 우리 역사도 새로운 시대를 갑니다. 새로운 세기가 아니라, 1950년부터 2020년까지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와 우리 정신에게 뿌리박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정광훈 목사님이 창당하시는 국민혁명당이 한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혁명적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선에 적어도 지금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몰려 들어왔는데 이거 굉장한 흥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장래가 대단히 빛나리라고 보고 그동안 전남북 광주, 제주 그리고 대전, 충남북, 세종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많은 분들이 애써서 나와주셔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 나라를 역사의 폭풍우가 쳐들어가는 이 나라의 노아의 방주 같은 앞에 선장은 정광훈 목사님이죠. 방주가 돼가지고 만약에 국민의 힘이 지금 비들비들한데 국민의 힘이 망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 다 우리 방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역사를 끊어가는데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배를 젓는 사공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수 변호사님. 네네. 예, 지금 후보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투표 시간이 1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1시까지 저희가 이제 투표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에서는 투표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마감하기 전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모두 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투표를 종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방송 이제 듣고 인근에서 투표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갔다 오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투표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네, 지금 뭐 지방에서 각 투표소에서 이제 열기를 불어 넣어 주신 덕분에 서울에 많은 열기가 다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제 마지막 경선 투표의 마지막 날인데요. 경선 투표의 마지막 날에 그 아쉬움도 여기다가 쏟아붓고 그간의 열정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 희망을 모두 담아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매우 많은 분들께서 사실 밀려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투표 시간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아주 크게 변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현장 지금 여기까지, 예. 네, 지금 뒤에 계신 그 네 분의 후보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투표하러 오신 당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자리를 떠날 예정이십니다. 예, 마지막까지 모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당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장의 유승수 변호사님과 네 분 후보님들의 인사말 들었습니다.